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터키의 무인 항공기 바이락탈 TB2에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러시아는 터키의 무인 항공기인 TB2의 개발 철학을 담은 오리온 UAV를 비밀리에 개발해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무인 항공기 개발은 소형기와 대형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MQ-1이나 MQ-9, 이스라엘의 헤론 TP와 중국의 인룽 시리즈와 차이홍 시리즈, 그리고 터키의 바이락탈 TB2와 아킨시에 해당하는 무장 가능하고 중고도를 장시간 비행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의 부족이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러한 약점을 메우기 위해 러시아는 오리온이라고 불리는 무인 항공기를 개발해 왔습니다. 이 무인 항공기의 개발은 수년 전부터 시작됐으며 2017년 첫 비행 이후 내전이 계속되는 시리아에 들어와 몇 차례 테스트가 반복되었지만 2020년에 공식 발표되기까지 존재 자체가 베일에 쌓여 있어서 비교적 알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무인 항공기의 주요 역할은 전장에서의 정찰과 감시용이며 EOIR 센서를 탑재해 7,000m 부근의 중고도를 24시간 이상 날 수 있으며 약 200kg까지의 정밀 유도 무기와 로켓탄을 휴대할 수 있어 러시아 측은 미국의 MQ-1에 해당하는 기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무인 항공기의 개발 철학은 터키의 무인 항공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MQ-1이나 MQ-9은 비교적 대형이므로 유인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레이저 유도 폭탄인 페이브웨이나 대전차 미사일인 헬파이어를 휴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용 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고 병참적으로도 바람직하지만, 바꾸어 말하면 대전차 미사일을 대형 무인 항공기가 아닌 소형 무인 항공기에 탑재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는 말이며, 설사 소형 무인기에 장착하여 발사할 수 있다고 해도 이를 공격에 들어가는 탄약 비용은 유인 플랫폼과 맞먹게 됩니다. 그러나 터키는 UAV 전용 정밀 유도 무기인 MAM 시리즈를 개발함으로써 미국과 다른 무인 항공기의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터키가 개발한 UAV 전용 정밀 유도 무기인 MAM 시리즈는 매우 소형이며 사거리가 8km인 레이저 유도 미사일 MAMC는 6.5kg밖에 나가지 않고 사거리가 14km이며 GPS와 관성 항법을 추가한 MAM-L 무게도 22kg밖에 나가지 않아 헬파이어 미사일 무게의 절반 이하이지만, 수천 미터 고도에서 사용하면 전투 차량의 장갑을 관통하거나 전투가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유인 플랫폼이 사용하는 레이저 유도 폭탄이나 대전차 미사일을 유용하지 않고 UAV 전용 정밀 유도 무기인 MAM 시리즈를 개발한 터키는 MQ-1과 MQ-9을 소형화한 무인 항공기를 실용화해 저비용화를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MQ-9보다는 작고 MQ-1의 기체 크기에 가까운 러시아의 오리온 UAV는 크기는 미국제와 비슷하지만 성능은 터키와 동일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오리온에는 UAV 전용 레이저 유도 폭탄인 KAB-20L과 GPS와 관성 항법을 추가한 KAB-20S 등을 개발해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 수단의 다양함과 휴대탄약의 양은 MQ-1보다는 MQ-9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리온 UAV는 250km 범위를 가진 지상통신 안테나를 이용한 통신으로 UAV를 제어하기 때문에 확실히 러시아판 바이락탈 TB2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습니다. 여기에 오리온 UAV를 개발한 러시아 방위산업체인 크론슈타트는 오리온 UAV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건설 중이며 올해 안으로 오리온 UAV의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산 방위기기 수출을 담당하는 국영기업 로소보론엑스포르트는 해외 시장의 오리온 UAV의 무장 버전 판매를 시작했으며 몇몇 국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다고 러시아의 현지 언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리온 UAV를 개발한 러시아의 방위산업체 크론슈타트는 이 비행기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건설 중이던 공장이 완공되면 양산기 출하가 연말부터 내년 초에 시작될 것이라고 관계자가 밝히고 있어 해외 시장에도 오리온의 수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무인 항공기는 수출 전용기가 아니라 러시아군에 먼저 도입되어 북방함대 관할인 코라반도와 태평양 함대 관할 캄차카반도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러시아 언론이 TB2 킬러라고 명명한 오리온의 무장 버전을 해외 시장에 얼마에 공급할지는 알 수 없지만 관련 비용을 포함해 대당 도입 비용이 $10,000 안팎이면 충분히 터키의 TB2에 대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터키는 TB2의 판매를 무기 판매 절차가 복잡하고 제약이 많은 미국이나 서방 세계가 아닌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터키는 공동 생산이나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이고 무기 수출에 대한 정책도 느슨한 터키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오리온 UAV가 TB2처럼 인기를 얻으려면 대규모 분쟁에서 오리온 UAV가 활약하는 실적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터키의 이러한 UAV 판매 정책에 힘입어
올해부터 사우디는 터키의 무장한 무인 항공기인 카라이엘 SU의 라이센스 생산을 시작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터키의 가전기업인 베스텔이 개발한 카레이엘은 저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는 소형 무인 항공기지만 외형과는 달리 터키가 개발한 UAV 전용 정밀유도 무기인 MAM이 통합되어 있어 장갑전투 차량이나 방어진지에 매우 무서운 무기이며 사우디는 라이센스를 터키에서 획득해 예멘 내전에 사용하고 있었으나 마침내 자신들이 직접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터키의 베스텔은 백색 가전 기업으로 최근 유럽에서 떠오르고 있는 회사지만 방위 부문도 소유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무인 항공기를 생산해오고 있습니다. 베스텔이 생산한 냉장고 등 여러 가전제품에는 한국의 LG전자에서 수입한 모터를 달고 있으며 이처럼 부품은 주로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카라이엘 SU를 구성하는 중요한 전자부품 등은 터키 업체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록다운 생산에 가까운 형태지만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무인 항공기 제조 기술을 흡수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우디가 터키에서 무인 항공기를 수입하는 이유는 성능이 뛰어난 미국의 MQ-9 등은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규제에 걸려 수출 절차가 까다로우며 그렇다고 MTCR 규제에 걸리지 않는 무장 가능한 소형 무인 항공기는 미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터키로부터 카라이엘 SU를 수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이든 정권은 예멘 내전과 인권 문제를 이유로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을 순수한 방위 장비에 한정할 방침이어서 앞으로도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은 중국과 터키에서 무인 항공기를 수입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를 가장 잘 활용하여 무인 항공기 판매의 열을 올리고 있는 나라가 터키이며 그동안 중동의 여러 전장에서 터키의 무인기에게 당했던 러시아가 터키에게 맞으면서 배운 무인기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것이 오리온 UAV입니다. 하지만 이 오리온 UAV가 북방함대 관할인 코라반도와 태평양 함대 관할 캄차카반도에 가장 먼저 배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한국 입장에서 볼 때 캄차카반도 엘리조보에 배치되어 운용하는 것이라면 한국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조보에 배치한 오리온 UAV가 쿠릴 열도에 펼쳐져 활동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는 멘델레예프 공항에 오리온 UAV가 이동해 오다면 일본 홋카이도의 아사히카와까지가 이 비행기의 작전 범위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즉 러시아군 무인 항공기의 위협이 일본에 맞닿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오리온 UAV는 바이락탈 TB2와 같은 지상통신 안테나를 이용한 방법으로 제어되기 때문에 작전 범위가 250km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통신 위성을 이용해 오리온 UAV를 제어한다면 홋카이도 전역이 오리온 UAV의 작전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러시아의 오리온 UAV의 캄차카반도 배치에 일본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최근 북한도 무인 항공기 전력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으며 2014년에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도 중국제 무인기로 알려지고 있어서 북한도 값싸고 성능 좋은 러시아제 무인기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제 무장 드론이 우리나라에 위협을 가할 수 있어 이번 러시아의 오리온 UAV의 개발은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